안녕하십니까. 스마트 간호 연구 제9장 연구 도구에 대한 강의입니다. 저는 본서의 저자 이지아입니다. 제9장의 학습 목표는 여러분들이 본 강의를 통해 측정의 수준을 비교할 수 있고 척도의 종류를 설명할 수 있으며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정의하고 분석할 수 있고 도구 선택의 기준을 설명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연구에 사용할 연구 도구에 대해서 기술하고 또 설문지를 구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측정이란 인간이나 사물의 특성, 그리고 또 추상적인 개념을 객관화하고 구체화하기 위해서 어떤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숫자를 부여함으로써 구체적인 지표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추상적인 개념을 측정하기 때문에 이것을 100% 완벽하게 숫자로 반영하는 측정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측정에는 measurement error, 측정 오차가 존재하게 됩니다. 측정 과정을 보면 먼저 측정하고자 하는 변수를 결정을 하고 측정 방법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한 다음에 측정 단위, 그 수치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측정의 예로 측정 변수를 온도라고 했을 때 그것을 체온계로 나는 체크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단위는 섭씨, 화씨 중에 난 섭씨로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점점 구체화하면서 그 측정의 정확도를 높여야 합니다. 측정 수준은 연구 변수를 측정하기 위해 수를 부여하는 규칙이고 측정 수준에 따라서 분석 방법이 달라집니다. 명목, 서열, 등간, 비율 수준으로 나눌 수 있고 명목 수준은 속성을 범주로만 분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종교의 1, 2, 3, 4는 종교의 종류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서열 수준 같은 경우에는 변수의 순위에 따라서 수치를 부여한다. 즉 점수가 오를수록 교육 수준이 높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등간 수준은 변수의 단위의 간격은 같지만 절대값 0이 무의미하다라는 것으로 온도 같은 경우에 온도의 0점이 온도가 없다의 0점은 아닙니다. 비율 수준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 0의 의미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게에서 무게가 0이라는 것은 무게가 없다라는 것이죠. 분석 방법 또한 이렇게 등간성이 있는 등간 수준부터는 평균과 표준 편차 등의 이제 그런 분석이 가능하고 명목과 서열 같은 경우에 빈도와 백분율 정도 이제 그러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측정 수준의 비교를 보면 먼저 명목 수준 같은 경우에는 범주화만 가능해서 확인과 분류만 가능하기 때문에 통계에는 빈도와 백분율의 이러한 비모수 통계를 할 수 있습니다. 등간 수준 같은 경우에는 평균과 표준 편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모수 통계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등간 수준 이상부터는 모수 통계, 평균과 표준 편차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측정 수준의 비교입니다. 이것은 키 신장입니다. 신장은 비율 수준이기 때문에 이제 그대로 이렇게 수치를 쏙 쓰고 비율 수준 같은 경우에는 등간 수준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키 110을 이렇게 다 뺀 거죠. 등간 수준은 서열 수준으로도 이렇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서열화를 시킨 거죠. 명목 수준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거를 그룹핑을 해서 150 이상은 2로 하고 그 미만은 1로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래 수준이 면목 수준이 서열 수준으로 가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1, 2라는 걸 점수 가지고 서열화를 시킬 수는 없죠. 서열 수준에서도 이제 등간 수준으로 가기가 이제 힘들고요. 이처럼 상위 수준 레벨로 이렇게 측정을 하였을 때 이걸 하위로는 갈 수 있지만 하위 수준으로 측정을 한다면 예를 들면 키 자체를 처음부터 뭐 서열화 한다거나 명목화 해가지고 150 이상은 뭐 1, 뭐 150 이하는 2, 뭐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나중에 통계를 할 때 이거는 명목 범주화 정도로밖에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측정을 할 때 그 수준을 가능하면 그 속성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가장 상위 수준으로 측정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것입니다. 측정하는 척도에서 평정 척도는 속성을 연속성을 가진 점수로 평가하는 척도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통증 같은 경우에 NRS 숫자 평정 척도로 측정을 하죠. 소환자 같은 경우에는 안면 통증 평정 척도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라이카 척도는 설문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각 문항에 대해서 5개의 반응 범주로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이런 식으로 해서 5점 척도로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어휘 구별 척도는 Semantic Differential Scale로 양쪽 끝에 서로 상반되는 형용사를 배열해 놓고 그 속성의 수준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쁘다, 좋다, 이제 이런 식의 주로 태도나 신념을 7점 척도가 되겠죠. 7점 척도로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설문지의 예입니다. 각 항목별로 어떤 측정 수준으로 작성했는지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신뢰도, reliability, 신뢰도는 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현상을 일관성 있게, consistency하게 측정하였는지 그 정도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특성은 안정성, 내적 일관성, 동등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신뢰도의 안정성을 이제 테스트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검사를 동일한 대상자에게 시간 간격을 두고 두 번 실시해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상관관계를 이제 보겠죠. 그래서 상관관계가 높을수록 검사 도구의 안정성이 높다라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먼저 SPSS의 체험판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를 하시고 스마트 간호 연구의 테스트 파일을 여셔서 분석에서 상관 분석, 이별량 상관, 그리고 변수에서 만족도 1차와 2차를 오른쪽으로 옮기신 다음에 피어슨을 클릭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오고 만족도 1차와 2차의 상관관계가 0.949로 상당히 높게 나와서 그래서 검사 재검사 신뢰도가 높다라고 판단합니다. 크롬버스 알파는 신뢰도의 내적 일관성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구 내에 서로 다른 문항들 간의 상관관계를 보는 것으로 크롬버스 알파 개수가 0.80 이상은 되어야 이제 우수한 신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분석에서 샘플 데이터 파일을 여신 다음에 척도 분석으로 가서 신뢰도 분석을 클릭하시고 항목들, 특히 이제 행복 관련된 항목들을 이쪽으로 옮기신 다음에 통계량을 클릭하셔서 항목 척도 이제 이런 것들 클릭하시고 이제 크롬버스 알파를 클릭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신뢰도 통계량으로 해서 전체 크롬버스 알파가 0.83으로 상당히 높게 나오고요. 그리고 항목이 삭제된 경우에 이제 크롬버스 알파의 변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신뢰도의 동등성, 즉 두 명의 관찰자가 동일한 도구로 동일한 대상을 측정해서 그 점수 간의 관계를 보는 Inter-Rater Reliability, 측정자 간 신뢰도는 코엔스 카파로 계산을 하게 되며 다음과 같은 계산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타당도, validity, 타당도는 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의 속성을 정확히 측정하는 이 정확도를 보는 것으로서 내용 타당도와 구성 타당도, 증거 타당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용 타당도는 도구의 항목이 측정하고자 하는 속성을 정확하게 측정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Content Validity Index CVI라는 것으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전문가들로 하여금 도구의 각 항목들에 대해서 그 타당도를 1점, 2점, 3점, 4점으로 해서 3점 관련 있음과 4점 매우 관련 있음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을 해서 그 점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증거 타당도는 예측 타당도와 공인 타당도로 나눌 수 있고 예측 타당도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든 스케일처럼 욕창의 위험도를 사정한 다음에 점수가 높을수록 미래에 실제 욕창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면 예측 타당도가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인 타당도의 경우에는 동시 타당도라고도 하는데 새로 개발된 도구와 이미 검증된 도구를 같은 집단에 사용을 하고 그 결과 점수가 상관관계가 높을수록 타당도가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성 타당도는 도구 개발 시 하나의 개념을 구성하는 요인들을 파악을 한 다음에 각 요인에 대해서 측정 항목들을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 구성 타당도 분석을 위해서 도구를 대상 집단에 적용을 한 다음에 수집한 자료를 분석해서 항목들이 실제 해당 요인에 속하는지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행복이라는 그 개념을 하위 요인으로 건강과 경제와 그리고 애정이라고 나누었을 때 건강과 관련된 이런 문항들을 개발을 하고 또 경제와 관련된 이런 문항들을 개발을 해서 이러한 문항들을 실제 이 항목들을 적용을 한 다음에 이 항목들이 이 세 항목은 건강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 세 항목이 같이 뭉치는지 이러한 항목들이 각 요인에 서로 항목들이 서로 뭉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스마트 간호 연구 테스트 파일을 여시고 분석에서 차원 축소로 가시고 요인 분석을 클릭을 하시고 오른편에는 분석할 항목들을 넣으시고 기술 통계에서는
초기해법과 KMO 등을 클릭하시고 요인 추출에 대해서도 클릭하시고 요인 회전에서도 이와 같이 클릭을 하셔서 계속 확인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에서 KMO와 베를렛 9 형성 검정은 모형이 적합한지를 보는 것이고 공통성은 각 항목들의 설명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설명된 총 분사는 요인이 몇 개가 추출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총 3개가 추출되었고 적재량은 87% 정도 설명력이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회전된 성분 행렬에서는 도구의 각 항목들이 해당 요인별로 적절히 묶였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개의 요인에 대해서 이렇게 4항목과 3항목, 3항목씩 이렇게 4항목, 3항목, 3항목씩 묶였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항목의 이름을 보니 건강, 경제, 애정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져서 각 항목들이 모두 해당되는 요인에 적절하게 적재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적절한 도구를 선택하기 위한 고려사항입니다. 그래서 스텝 1, 2, 3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읽어보시면서 그 도구를 선택하는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논문에서의 연구 도구에 대한 표현입니다. 먼저 개념을 쓴 다음에 그 개념이 어떤 도구로 측정하였는지 그 도구명을 쓰고 그 도구에 대한 설명으로 문항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와 그리고 그 척도는 어떤 척도로 해서 측정을 하였고 그리고 점수의 의미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런 걸 쓴 다음에 신뢰도나 이제 타당도를 제시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개발 시의 신뢰도와 또 여러분의 연구에서의 크롬바이스 알파 신뢰도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기 주도 학습, 여러분의 연구에 사용할 연구 도구에 대해서 여러분의 학위 논문 파일에 연구 도구 부분에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할 설문지 파켓을 일반적 특성을 포함해서 각 도구 설문지를 좀 모아서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더 정확한 디테일한 그런 내용을 스마트 간호 연구의 서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장 연구 도구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